여러분,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몽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 미중 경제 전쟁에서 중국이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도표예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올해 5.3%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6% 7% 성장하는 고성장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개발연구원 KDI하고 똑같은 데예요. 국책연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 5.3%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요 중국이 실업자들을 어떻게 고용하지 다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말입니다. 5.3%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1,000만 명 이상 늘어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석도. 그만큼 5.3%라는 숫자는요. 중국에게는요. 거대 경제를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보다가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게 잡은 데가 더 많습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5.2% 잡고 있고요. 세계은행은 5.1%, 심지어 중국의 증권사 흥업증권은 4.9% 잡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4.7%를 잡고 있고요.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4.3%예요. 4.3%면요, 여러분, 중국몽은 붕괴되는 겁니다. 진짜 붕괴되는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되면요, 실업자로 넘쳐날 거예요. 실업자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중국몽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결국은 4% 이하로 내려가면요,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헝다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2022년 올해 만기 도래하는 채무 규모가 77억 100만 달러입니다. 2023년에는 108억 5천만 달러고요. 2024년에는요. 34억 2,600만 달러. 2025년에는 60억 9,100만 달러예요. 헝다그룹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헝다그룹의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헝다그룹의 부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게 웬만한 나라의 부채보다도 많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웬만한 나라의 부채보다도. 그 정도로 헝다그룹의 부채는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규모를요. 자랑한다는 표현은 잘 안 어울리겠네요. 355조라는 부채가 여러분 적은 부채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어섰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3분의 1. 중국 한 기업의 부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 기업의 부채가. 근데 문제는 여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업체 화양연그룹이라든가 당대 부동산이라든가 지금 줄줄이 빚을 못 갚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경제에 영향을 그대로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경제 성장률의 비중이요. 적게는 31%에서 많게는 36%까지 차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의 3분의 1이 부동산에서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이렇게 망가지면 중국 내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수가 망가지면 기업들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중국의 지금요 부채 비율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기업 부채 보세요. 기업 부채가 2020년 기준입니다. 162.3%예요. 이게 평균이 162.3%잖아요. 평균이 162.4%면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나쁜 것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의 국가 부채 보세요. 총 부채가 270.1%입니다. 270.1%. 무너지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인정사정 없이 무너지고요. 여기에 심지어 국가 부채까지도 위험 수준 아닌가. 물론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부채는 버텨낼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업은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기업은 162.3%라는 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소비가 무너지는 데다가 기업까지 무너지면 중국의 수출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동시에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장난 아닙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1475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1475억 달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6,445억 4천만 달러인데 1,475억 달러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의 어떤 충격이 우리의 충격으로 지금 달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수출액 중에서도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12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5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지난 12월에 냈습니다. 그런데 1월에도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적자 규모가 49억 4,500만 달러예요. 엄청난 숫자죠. 수출은 139억 달러 수출을 했는데 수입은 18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 수출이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의 위기가 곧 우리의 위기가 된다는 이야기,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위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중국몽이 붕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 수출에 대한 붕괴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경제 전쟁에서 결국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이자 부담은 굉장히 커집니다.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몽은 더 빨리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중국발 경제 위기 당연히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국의 위기가 결국
우리의 위기로 올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그만큼 다변화를 시켜지 못했고요. 수출 정책에 대한 것은 진짜 빵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경제가 오히려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좋아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국발 경제 위기는요,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